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건강멘토 몸마음TV 수목입니다. 이제 소금을 충분하게 먹는 게 저염식을 하는 것보다 훨씬 건강에 좋다라는 것을 많은 분들이 알게 되셨죠. 하지만 막상 소금을 먹으려고 하니 신장이 나빠지면 어떡하지? 신장 건강에 안 좋다던데 소금이? 네, 이런 걱정이 되시는 분들 있으시다고 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 이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신장의 건강이 걱정되신다면 오히려 소금을 열심히 드셔야 됩니다. 소금이 하는 역할은 정말 많아요. 소금은 NaCl, 나트륨과 염소로 되어 있어요. 우리 몸에서 이 나트륨이 하는 역할도 엄청나게 많고 염소가 하는 역할도 정말 많습니다. 특히 나트륨은 그냥 생명활동 그 자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우리 몸속에서 각종 물질 대사와 전이를 일으켜서 생명활동을 하도록 만들어주는 게 이 나트륨이에요. 이런 활동을 통해서 우리가 소화도 하고 흡수도 하고 생각도 하고 모든 생명활동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이런 소금의 역할에 대해서는 다음 영상에서 또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 텐데요. 오늘은 신장과 관련된 이야기를 할 거니까 소금이 수분을 흡수하고 물 대사를 하는 그 이야기를 해볼게요. 소금이 하는 정말 많은 역할 중에서 대표적인 역할이 바로 수분의 흡수죠. 성인 기준 몸의 70%가 수분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 수분이 그냥 맹물이 아니라 0.9%의 염분을 포함한 소금물이라는 거죠. 그래서 피도 짜고 땀도 짜고 눈물도 짜고 소변도 짜고 체액은 전부 다 짠 염분을 포함하고 있어요. 그래서 소금이 있어야지 그만큼의 수분이 저장이 되는 거지, 내가 물을 먹는다고 해서 커피를 먹는다고 해서 음료수를 먹는다고 해서 그 물이 내 몸에 흡수가 되는 게 아니라는 얘기죠. 성인이 70%가 평균 물이라고 하지만 모든 사람들이 체수분을 동일하게 가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누군가는 이렇게 피부가 촉촉하고 몸이 부드럽고 굳어있지 않고 유연한데 이완이 잘 돼 있는데, 누군가는 피부도 건조하고 나이가 젊은데도 불구하고 몸이 굳어있고 딱딱하고 혈색도 좋지 않고, 이거는 수분이 많이 없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나이가 들어서 점점 주름이 생기고 검버섯이 생기고 피부가 딱딱해지고 굳어가고 하는 것들은 모두 체수분, 수분이 몸에서 빠져나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바로 노화잖아요. 젊음을 유지한다라는 거는 내 몸에 수분을 얼마큼 오랫동안 저장할 수 있느냐, 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 역할을 바로 나트륨이 하는 겁니다. 그러면 소금이 내 몸에 수분을 저장하는 건 알겠는데 그게 신장하고 무슨 관련이 있느냐? 우리 몸에서 치수를 하는 기관, 물을 관리하는 기관이 바로 신장이에요. 신장은 우리 몸을 돌고 온 혈액이 마지막에 도달하는 곳이 신장이고, 신장에서는 세뇨관을 통해서 다시 수분과 몸에 필요한 영양 성분들을 재흡수하고, 굳이 내가 재흡수하지 않아도 되는 비타민 같은 영양 성분들은 소변으로 독소와 함께 배출을 해요. 신장에서 마지막까지 이 나트륨을 재흡수하는 이유는 우리 몸에서 매일매일 필요로 하는 나트륨의 양이 무려 5kg 정도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가 매일매일 그 정도의 소금을 먹을 수가 없기 때문에 신장에서 마지막까지 재흡수하는 게 바로 소금의 나트륨입니다. 그리고 어쩔 수 없이 소변으로 버려지는 게 하루에 소변과 땀으로 나가는 체수분이 2리터 정도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2리터 안에는 최소한 0.9%의 염분을 포함하고 있을 거니까 하루에 넉넉 잡아서 20g의 소금과 2리터의 물을 먹어야지 완성 탈수가 되지 않고 노화되지 않고 수분을 유지할 수 있다라는 것이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우리 몸의 해독기관이 간과 이제 신장이 대표적인 해독기관인데요. 신장에서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필요한 영양 성분과 수분을 재흡수하고 독소와 남아도는 이제 다른 영양 성분들을 소변으로 배출을 하는 거죠. 신장에서 물과 이제 혈액에서 필요한 성분들 다 이렇게 재흡수를 할 때 나트륨을 굉장히 필요로 해요, 신장에서는. 그래서 신장에서 필요로 하는 영양 성분이 바로 소금, 나트륨인 거예요. 오행으로 따졌을 때 신장이 체수분의 양과 혈류량, 혈압 등 치수를 하는 기관이고, 소금은 우리 몸에 물을 저장하는, 치수를 하는 영양 성분이기 때문에 이 신장과 소금은 오행에서 목화토금수 중에 수, 물의 기운에 해당한다고 하는 거예요. 신장과 소금이 이렇게 서로를 필요로 하는 관계인데 소금이 신장에 안 좋다라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죠. 오히려 우리가 소금을 적게 먹고 저염식을 했을 때 몸에서 필요로 하는 나트륨이 공급이 안 되면서 만성 탈수 증세를 보이게 되거든요. 만성 탈수 증세는요, 여러분들이 여름에 땀 흘리면서 이렇게 오랫동안 걸으면 탈수가 되잖아요. 그때 나타나는 증상들이 만성적으로 나타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떤 증상이 나타나죠, 그럴 때? 어지럽죠, 일단. 어지럽고, 울렁거리고, 기운이 없고, 속이 막 이렇게 토할 것처럼 울렁거리면서 소화도 당연히 안 되죠. 그 상태에서 잠이 올까요? 잠도 안 오죠. 불면증 상태가 되고요. 굉장히 이렇게 몸도 딱딱하게 굳고 불편한 상태가 됩니다. 네, 이렇게 급성으로 완전히 탈수가 되는 게 아니라 수분과 염분이 들어오기는 하지만 충분히 들어오는 게 아니다 보니 조금씩 매일 부족하다 보니까 만성적으로 이러한 증상들이 나타나게 되는 게 만성 탈수 상태예요. 뇌에 수분이 부족하면 머리 회전도 잘 안 되고 자꾸 깜빡깜빡하고 나중에 이제 치매까지도 올 수 있고요. 근육에 수분이 부족하면 근육이 말랑말랑 부드러운 게 아니라 딱딱하게 굳고 긴장이 되죠. 피부도 부드럽고 말랑말랑하고 촉촉한 게 아니라 그냥 건조하고 딱딱해지거나 부종이 있어서 이렇게 굳게 되고, 이완이 안 되니까 몸의 긴장도가 높아지고 예민해지고 짜증이 잘 나게 되고, 그러다 보면 이게 활력이 넘친다기보다는 기분이 다운돼 있고 몸 여기저기가 이렇게 불편하니까 의욕이 잘 생기지 않게 되겠죠. 이런 가운데 여러분들이 신장이 건강할 수가 있을까요? 소금이 만약에 신장에 안 좋은 거면 우리가 소금을 안 먹어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 만성 탈수 증상들이 나타나게 되잖아요. 그럴 때 신장은 건강할 수 있을까요? 네, 우리 몸에 수분이 충분하고 물질 대사가 잘 일어나고 근육의 수축 이완이 잘 일어나서 혈관도 탄력이 생기고 심장도 탄력이 생기고 근육에 탄력이 생기고 가뭄이 아니라 풍년이 들 때 우리 몸이 생명활동이 활발하게 일어나지 않을까요? 네, 그래야지 신장도 건강할 수 있겠죠. 신장은 수의 기운, 소금도 수의 기운, 수의 기운끼리는 서로를 상생시키는 관계지 나쁜 작용을 하는 관계일 수가 없죠. 이 음양오행에 대한 것은 한의학의 근본이 되는 황제내경에서부터 동의보감까지 그리고 지금까지 쭉 내려오는 한의학의 전통적인 근간이 되는 이론이고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우리 몸에 수분이 충분해야지 이런 탈수 증상이 없이 건강할 수 있다는 것은 너무 당연하잖아요. 네, 그것을 뒷받침해 주듯이 하버드 의대 보고서에서도 하루에 소금을 15g 이상 먹었을 때, 충분히 먹어줬을 때 고혈압이나 당뇨, 비만, 그리고 사망률이 낮아진다고 합니다. 소금을 하루에 15g 이하로 적게 먹었던 군이 고혈압, 당뇨, 비만, 사망률이 올라갔고, 소금을 15g 이상 먹었던 집단은 오히려 건강해졌다라고 하는 이 하버드 의대 보고서가 있습니다. 검색을 해보니까 소금을 먹었을 때 신장의 칼슘 농도가 높아져서 신장의 결석이 생길 수 있다, 이런 글이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 근거가 되는 게 어떤 이유에선지는 자세하게 설명이 돼 있지 않아서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제가 아는 바로는 여러분들이 검색을 하셔도 이 내용이 의학 사전이나 이런 데 나오거든요. 몸에서 칼슘이 흡수가 안 되고 유실되는 경우는 갑상선에서 기능을 제대로 못할 때, 특히 부갑상선에서 기능을 제대로 못할 때 우리 몸에 칼슘이 유실이 돼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몸에서 쌓여서 결석을 만들어내는 경우가 많죠. 그리고 세뇨관 같은 데에서 물질이 흡수되고 이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런데 찌꺼기가 끼고 관이 막히게 되면은 신장 결석 같은 게 그런데 생길 수가 있는데요. 간에 담석이 생기는 것도 간에 있는 담관에 찌꺼기 같은 것들이 끼었을 때 담석이 되는 거고, 신장 안에서 물질 대사가 활발하게 잘 일어나지 못하고, 신장에도 혈관이 있잖아요. 혈관이 있으니까 혈액을 통해서 신장 세포도 영양을 공급받는 건데, 그런 것들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때 이제 그런 돌멩이 같은 것들이 생기게 되는 거겠죠. 칼슘이 유실이 되면은 혈관 안에 끼면서 혈관도 딱딱해지고 굳고 동맥 경화의 원인이 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소금을 많이 먹어서 칼슘이 결석이 된다? 저는 정확한 이론을 들은 적이 없습니다. 정확한 이론을 들은 적이 없고, 칼슘이 유실되는 경우는 갑상선, 부갑상선 호르몬이 제대로 역할을 못할 때 그렇게 된다라고 알고 있고, 갑상선에 도움이 되는 요오드 같은 거를 열심히 먹었을 때 이 칼슘 유실이 잡히는 그런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거든요. 그런 식으로 오히려 몸에서
영양 성분들 그리고 수분 대사 이런 것들이 잘 일어났을 때 몸에 문제가 안 생기는 것이고, 몸에서 문제가 생길 때는 영양이 오히려 부족할 때, 칼슘의 경우에는 요오드가 부족하면 갑상선 호르몬이 작용을 잘 못하니까 칼슘이 유실이 된다거나, 단백질 대사가 잘 안 될 때도 단백질 대사를 하는 각종 미네랄들이 도와줘야 되고 효소가 도와줘야 되는데, 그런 게 잘 안 될 때 또 단백질 대사가 안 돼서 문제가 생기고, 이런 식으로 영양의 균형이 안 맞고 어떤 영양들이 부족할 때 문제가 생기는 거지, 오히려 소금같이 몸에서 많은 역할을 하는 영양 성분을 먹었을 때 오히려 신장에 문제가 생긴다. 게다가 신장도 수기운, 소금도 수기운인데 신장에서 소금을 마지막까지 흡수를 하고 수분을 흡수를 하는데 소금이 반드시 필요한데, 어떤 게 맞는 이야기인지는 여러분들이 잘 생각을 해보시면 이해가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황제내경에서부터 내려온 한의학적인 근거도 설명을 드렸고, 하버드 의대 보고서의 결과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도 8년 전에 저염식을 할 때는 항상 울렁거리고 어지럽고, 저혈압에 빈혈 증세에 소화 안 되고, 장 맨날 가스 차고, 불면증에 비염까지 막 심하게, 온갖 염증이죠. 비염뿐만 아니라 뭐 질염, 장염, 위염, 모든 염증을 다 달고 살았었던 사람이었는데, 저염식을 안 하고 고염식과 이제 영양 식단을 하니까 몸에 염증이 없어지고 몸에 수분이 가득 차면서 이렇게 주름도 쫙쫙 펴지고 피부도 탱글탱글해지고, 굳어있던 것들이 부드럽게 이완이 되면서 성격도 그렇게 예민하고 까칠했는데 점점 부드러워지고 있습니다. 단 신장이 이미 안 좋으신 분들, 그러니까 진단 받으신 분들 있죠. 신장의 기능이 몇 % 안 남았다, 이렇게 기능이 떨어졌다라고 진단을 받으신 분들은 소금을 먹어서 수분량이 늘어났을 때 신장에서 수분 대사를 원활하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처음부터 15g 막 이렇게 소금을 늘려서 드시는 거는 갑자기 몸이 많이 붓고 복수가 찬다거나 부종이 심하게 온다거나 몸에서 무리가 올 수 있기 때문에, 이미 신장이 망가지신 분들은 소금을 하루에 1g, 2g씩 조금씩 늘려가면서, 소금이 들어가면 신장에 아무래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몸에 체수분도 늘어나고 하면서 몸이 개선되는 거에 따라서 조금씩 늘려 드시고, 또 음식으로 국물로 끓여서 국물 식사로 드시고, 이런 방법으로 해서 천천히 늘려 드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네, 여러분 오늘 내용도 도움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해주시고요. 저희 카카오톡 단톡방 들어오셔서 할인 링크로 제품도 구매하시고, 궁금하신 부분은 상담도 받으시고 하시면 훨씬 더 건강하고 행복한 삶 사시는데 도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항상 건강하시고 원하는 일에 마음껏 도전하면서 80세, 100세까지 팔팔하고 건강하게 꿈꾸면서 사는 여러분들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